안녕하세요. 파이썬 1강 시작하겠습니다. 1강의 주제는 자료형입니다. 자료형이란 무엇인가? 자료형이란 여기 큰 따옴표로 감싼 3과 큰 따옴표로 감싸지 않은 3이 있습니다. 우리는 왼쪽 3도 숫자, 오른쪽 3도 숫자라고 인식을 하는데요. 파이썬에서는 왼쪽 3을 문자, 오른쪽 3을 숫자라고 인식을 합니다. 이렇게 파이썬에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이 데이터를 크게 7가지의 자료형으로 나누어서 구분을 하는데요. 지금부터 그 자료형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7가지 자료형은 숫자, 문자열, 불린, 리스트, 튜플, 집합, 사전이 있는데요. 우선 숫자 자료형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숫자 자료형 같은 경우에는 정수나 소수점이 있는 실수를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3을 입력했을 때 3이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3.0을 입력했을 때 3.0이 그대로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프린트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프린트는 괄호 안의 내용을 화면에 출력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우리는 이 함수를 사용해서 앞으로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문자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은 큰 따옴표 또는 작은 따옴표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 큰 따옴표로 감싼 사과는 사과를, 작은 따옴표로 감싼 사과도 사과를 출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로 감싸지 않은 사과는 오류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사과를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로 감싸 주셔야만 문자열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따옴표 또는 작은 따옴표로 감싼 숫자 3을 출력을 했을 때도 이 3은 숫자가 아닌 문자입니다. 문자열은 순서가 있는 연속형 데이터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파이썬에서는 가장 왼쪽에 있는 요소가 0번째라고 하는데요. 이 사과 같은 경우에는 사가 0번째 요소이고 과가 첫 번째 요소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숫자열 사과에서 0번째 위치에 있는 요소를 가져와줘 라고 한다면 4를 반환을 하게 되는데요. 반환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문자열이 순서가 있는 연속형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문자열이었고 다음은 불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불린은 참 또는 거짓을 반환하는 자료형입니다. 참 또는 거짓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3이 0보다 크기 때문에 true가 반환이 되고요. 3이 0보다 작기 때문에 false가, 3은 3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true가 반환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true와 false가 불린 자료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직접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숫자부터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를 출력을 하면 4가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실수도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결과도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열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 그냥 사과를 출력을 한다면 에러가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사과는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나오네요. 사과를 문자열로 만들고 싶다면 큰 따옴표 또는 작은 따옴표를 사용해서 출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숫자를 큰 따옴표 또는 작은 따옴표 안에 넣어서 문자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3이 숫자인지 문자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데이터의 자료형에 대해서 알려주는 타입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스트링이라고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스트링은 문자열이죠. 작은 따옴표를 지우게 된다면 인티거라는 숫자 자료형이다 라고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불린형을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3이 2보다 크기 때문에 true가 나오고요. 3이 2보다 작다는 거짓이겠죠. false를 반환을 합니다.
3이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도 역시 거짓이죠. 3이 3보다 작거나 같다는 true가 나오겠죠. 지금까지 숫자, 문자열, 불린 자료형을 배워보았고요. 다음에는 리스트, 튜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와 튜플은 비슷한 점이 많은 자료형인데요. 리스트와 튜플의 공통점은 순서가 있는 연속형 데이터이자 다양한 자료형을 담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대괄호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요. 튜플은 소괄호를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리스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대괄호 안에 다양한 자료형을 담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숫자와 문자, 그리고 불린형을 담아 보았는데요. 이것 이외에도 리스트도 담을 수 있고 튜플도 담을 수 있고 다양한 자료형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대괄호 안에 자료형이 그대로 담긴 채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 역시 순서가 있는 연속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0번째 위치에 있는 요소를 가져와줘 라고 한다면 이 1을 가져오게 됩니다. 튜플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자료형을 담을 수가 있고요. 출력을 하게 되면 이 소괄호에 그대로 자료형이 담긴 채로 출력이 됩니다. 순서가 있는 연속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첫 번째 위치에 있는 요소를 가지고 와줘 라고 한다면 사과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리스트와 튜플은 공통점이 많지만 차이점도 있는데요. 차이점은 튜플은 요소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를 함수를 활용해서 삭제를 할 수도 있고 리스트를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튜플 같은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리스트보다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실제로 튜플의 사용 빈도는 리스트에 비해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강의에서는 리스트를 더욱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와 튜플도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리스트 먼저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괄호 안에 숫자, 문자, 불린 자료형이 담겨 있고요.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그대로 대괄호 안에 출력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리스트도 추가를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출력을 하게 되면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들어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튜플도 한번 넣어 볼게요. 잘 출력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튜플로 바꿔서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튜플로 바꿨을 때도 다양한 자료형들이 소괄호 안에 그대로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합과 사전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과 사전 자료형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중괄호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하는데요. 집합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집합은 순서가 없는 연속형 데이터예요. 그리고 데이터의 중복이 불가능합니다. 한번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 중괄호 안에 1, 2, 2라는 요소가 들어있는데요. 출력된 결과물은 1, 2, 2가 아닌 1, 2 요소만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집합은 데이터의 중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있는 1, 2, 2 중에 2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출력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순서가 없는 연속형 데이터라는 뜻은 순서가 있는 연속형 데이터의 경우에는 제일 왼쪽에 있는 요소가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이기 때문에 0번째 있는 요소를 불러와줘 라고 한다면 이 1을 출력을 할 텐데 집합 내부에 있는 요소들은 순서가 없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요소가 0번이 아니에요. 순서가 없기 때문에 0번 요소를 불러와줘 라고 했을 때 1을 불러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순서가 있는 연속형 데이터와 순서가 없는 연속형 데이터의 차이예요. 자, 밑에 보시면 예시가 하나 더 있는데요. 1 2개, 2 2개, 3 2개를 출력을 했을 때 1, 2, 3 중복이 모두 제거되고 하나씩만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이라는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사전은 순서가 있는 연속형 데이터이고요. 키와 밸류 값을 갖습니다. 키 값이 중복이 안 되는데요. 예시를 통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전의 내부를 보시면 컴마를 기준으로 두 개의 요소가 있는데요. 두 개의 요소 모두 키와 밸류 값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키와 밸류 값은 쌍점으로 이어주는데요. 이 묶음이 사전에서 요소가 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없다면 사전의 요소가 될 수 없어요. 사전을 출력하게 되면 그대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키 값이 중복이 안 된다라는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의 내부를 보시면 컴마를 기준으로 두 개의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요소에서 키는 1이고 밸류는 4자입니다. 두 번째 요소에서도 키는 1이고 이번에는 밸류는 호랑이입니다. 이 사전을 출력을 하게 되면 키 값이 1이고 밸류 값이 호랑이인 사전 자료형이 출력이 됩니다. 키 값이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순서의 키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에서 순서가 있는 연속형 데이터라는 의미는 여기에서 첫 번째 키 값을 가지고 와줘 라고 한다면 첫 번째 키 값은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이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집합 먼저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집합은 중괄호를 사용을 하고요. 순서가 없는 연속형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 2는 하나만 출력되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1과 2만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1을 하나 추가를 해도 1, 2만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전 자료형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자료형은 중괄호 안에 키와 밸류로 이루어진 요소를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키 값의 중복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쌍점을 기준으로 왼쪽이 키 값, 오른쪽이 밸류 값인데요. 키 값이 중복이 됐을 때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에 적은 키 밸류 값이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키 값을 바꾸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의 기본인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제 이 기본을 활용해서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 때는 연산자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